예, 우리 학부모님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 가족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설명회 들으시면서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시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참여하신 분들도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뒤에서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마이크로 해주시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실 때 실시간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동영상을 올려주시고 공교육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네, 초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을 학기, 겨울 학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온라인 수업은 100%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줌인데요. 줌에서 아침 9시부터 저희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줌으로 만나서 같이 말씀 읽고 또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수업에 필요한 거는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면 전달이 안 되는 내용들은 파워포인트로 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수업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은 영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같이 대화를 나누는 등 그러니까 100%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지점은 그거예요. 뭐냐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으시고 그거를 학부모 밴드에 자 1교시에는 이거 틀어주시고요, 2교시에는 이거 틀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이들의 학습 관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항상 엄마가 옆에 계실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육 활동에 가장 최소한으로 역할을 하시도록, 그건 뭐냐면 아이들을 줌이라는 실시간 채널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까지만 하면 아침부터 학교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까지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걸 다 관리하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교과 선생님들 역시 담임 선생님이 아이와 연결된 그 줌 안에서 교과 선생님이 초대가 되고 교과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실시간 수업을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아버님 말씀하셨듯이 더 샘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수업의 차질이 없구나를 부모님들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온라인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피드백을 하시냐면 오프라인 교실 수업할 때는 물론 잘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볼 수 없었는데 온라인을 하면서 이제 옆에서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시고 수업을 하시는군요 알게 돼서 선생님들의 수고를 더 많이 느끼신다고 그런 피드백까지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네. 예, 유튜브 상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부모의 신앙심이 부족해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의 객관적인 측정 도구가 어디인지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 안에서 예수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부족하다고 느껴서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돼야 되거든요. 더샘물학교는 아이를 학교에 맡겨놓고 부모님이 그냥 가만히 계셔서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지금 아까 고백했던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를 입학시키면 부모님들이 성장하시고 부모님들이 행복하셔야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의 측정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중요한 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오히려 보내셔서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함께 성장해 가시겠다 하면 아이와 함께 귀한 만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부모님 두 분이 다 교회 다니지 않고 한 분만 다닌다. 아버님이 안 다니신다.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시겠다. 예,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진행되는 중간에 사실은 저희는
이미 현장 수업으로 다 전환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지금 전환한 상태고요. 또 상황을 봐서 다시 저희가 안전한 방역 원칙 하에서 온라인 수업과 현장 수업을 병행하는 구조로 진행하고요. 계속해서 방점은 현장 수업 쪽으로 지금 저희가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에게는 사실 좀 먼 추억과 같은 이야기지만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을 때 온라인 수업의 등교 시간, 하교 시간이 어땠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등 책임교사 선생님, 임성수 선생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중등부터 말씀드리면요. 중등은 원래 8시 50분 등교, 그리고 아이들이 4시 40분에 종례를 저희는 닫는 말이라고 부르거든요. 닫는 말을 하게 되면 보통 5시쯤 하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일정과 동일하게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아이들이 지금 학교로 오는 등교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등교를 해서 온라인 교실에 입장을 하는 걸 등교로 저희가 생각하고 진행하는데 지금 8교시 전체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아이들이 8교시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수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3교시 그리고 6교시를 아이들이 과제하고 그다음에 선생님께 질문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대체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숨통을 틔워서 배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대신에 3교시, 6교시는 저희가 시작할 때 다 같이 영상 보면서 체조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시력도 걱정돼서 멀리 보는 거 그것도 저희 일부러 시키고 있어요. 아이들 건강 관리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초등 상황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5단계 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속에서 돌봄은 등교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도 중등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저희도 아침 9시부터 복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똑같고요. 1, 2, 3학년은 저희가 등교 수업했을 때 오후 3시에 하교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 상에서도 똑같이 저희가 오후 3시에 아이들과 닫는 말을 하게 되고요. 하나 약간 차이는 저희가 4학년, 4, 5학년이 있는데 4, 5학년은 일주일에 3일, 화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4시 하교인데 저희가 초등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컴퓨터 앞에 오후 4시까지 있는 것은 아니겠다 생각이 돼서 온라인에서 오후 3시까지는 배움에 집중하고요. 이후에 한시수는 자유 독서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좀 오히려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중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때 제가 옆에서 간혹 보다 보면 선생님이 참 치밀하게 그리고 아이들의 상황을 참 세밀하게 보시는구나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온라인 환경에 있다 보니 PC 앞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유혹을 받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 같지만 손은 딴 데로 가 있고 딴 걸 보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 임선우 선생님이 진행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의 화면을 전부 공유를 하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모든 아이의 화면을 다 모니터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비전주도 학습에 자기 공부를 할 때도 실제 무슨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시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오픈된 환경에서 마치 학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걸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도 추가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쪽 어머님. 잠시 후에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이렇게 국영수 수업 시수가 좀 적잖아요. 그렇진 않은가요? 네, 그렇지 네네.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보통 공립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 다녀오면 대부분 국영수는 사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더세물 학교는 사교육이 금지인 것을 제 원칙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지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등까지밖에 과정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중등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는 고등 과정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세물학교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얘기하고 드릴게요. 사실은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기독교 학교에 처음 문을 두드리면서 공통으로 항상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 염려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입시를 목표로 해서 하는 학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일반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빠르면 입시를 초등학교 2학년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학원을 8개, 9개, 10개씩 계속 돌립니다. 그리고 늦어도 중학교 2학년에는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그 생각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즐거움의 배움의 시간을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잘 지나서 고등학교 실제적으로 11학년, 12학년 과정,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고2, 고3 과정 2년 동안 입시에 집중하도록 최적화합니다. 그러면 그 전엔 왜 그렇게 해놨느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기까지 졸업생을 내면서 입시를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이들을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안내했는데 덤으로 입시의 결과까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안에 좀 자세한 말씀을 이제 총괄교장 선생님께서 조금 더 부언해 주시겠는데, 그러니까 각 과목들의 누수가 없도록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한 6년 전쯤에 수학이 왜 오르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아주 굉장히 비싼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6개월 동안 학교를 쫙 서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낸 결론이 뭐냐면 수학은 원리 이전의 연산의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초등과정 이전에 했던 초등과정 학교에 전원을 해드렸죠. 아이들 수학 연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안에 좀 집어넣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젠 저희가 초등과정까지 하기 때문에 초등과정에서 수학에 누수 없는 연산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즐거운 배움이 계속돼도 수학 같은 경우는 반복하는 연산이 없이는 즐거운 배움이 중학교로 이어지지 않죠. 그러면 수포자가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이의 은사를 따라서 계속 이어주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국영수 과정이 전혀, 그 나머지 과목들도 맥락을 짚어서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2년 정도를 입시를 준비하는데요. 저희 지금 중학교가 내년에 이제 3학년까지 완성돼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모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 과정이 당연히 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고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열릴 것이고요. 입시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경험을 15년 동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각 성장의 연령마다 어떤 게 필요한지를 계속 인풋했어요. 그래서 아웃풋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었는데, 그 구체적인 부연을 우리 총괄교장 선생님께 전언을 좀 듣도록. 네. 네. 일단 시수 부분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1학년 공교육과 저희 학교 시수를 저희가 비교해 봤어요. 총 연간 시수를.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교육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한 20% 정도 시수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교육의 1학년 아이들 점심 안 먹고 12시에 하교하잖아요. 그런 요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 1학년 아이들은 식사한 다음에 2시수를 더 하고 오후 3시에 하교합니다. 오후 3시에 하교하고 수요일만 오후 2시에 하교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좋아해서 오후 3시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작년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방과 후 교육도 있었습니다. 동아리 및 은사개발로. 그럼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 오후 4시에 하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하교하고 나서도 애들이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국영수만 예를 들더라도 저희가 1학년에 국어와 수학은 4시수입니다. 공교육과 동일하고, 영어는 오히려 저희가 3시수로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고, 고등교육까지, 그러니까 4, 5, 6 올라가면은 국영수가 전부 다 4시수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어 부분 아마 공교에서 저희가 편입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보다 지금 조금 부진한 친구들이 편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친구들 도우려고 또 방과 후에 남겨서 또 학습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방과 후 교육 활동 잠깐 질문 있어 말씀드리자면,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왕성하게 저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으세요. 재능 기부를 받아서 방과 후 활동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후 4시까지 저희가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월, 금은 이제 방과 후 돌봄도 있어서 혹시 맞벌이 부모님들은 오후 5시까지는 학교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등교 수업 할 때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학교에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가을 학기는 오후 3시에 아이들이 가고 있고요. 지금 사실 여름 학기 때는 저희가 방과 후 활동을 했었습니다. 원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때는 오후 4시까지 했었습니다.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제가 분당에 있는 샘물기독초등학교, 우리 샘물중고등학교, 더샘물학교 설립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과외나 학원을 하지 말라는 건 뭐죠? 학교에서 그걸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양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라. 아이들한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찾아서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섬기게 해줘야 되잖아요. 영성, 인성, 실력을 이야기하는데 영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면 인성은 좋아질 것 같죠. 실력은 어떨까요? 이거 계속 기도한 거예요. 실력도 좋게 해야 되는데 기도할 뿐만 이제 겨울 방학 때 영어 캠프 같은 거 있으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보내는 교육 활동은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여러 기독 초등학교들을 많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커버넌트 스쿨이라고, 거기는 이제 K-6 초등, 유치 초등학교의 기독교 학교인데, 코로나가 이제 많이 안정화되면 저희 초등은 커버넌트 스쿨, 그다음에 저희 중고등은 WCA랑 밀접한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방학을 이용한 어떤 캠프식의 그런 부분들은 할 예정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코로나 지금은 상황이라서 때문에 네네. 잠정적으로 멈춰진 상태입니다. 보건실은 지금 저희 교육 공간이 지금 현재 4층, 5층이 있고요. 저쪽 옆에 건물인데요. 그다음 내년에 지금 저기 1층에 또 저희 학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1층을 또 저희가 교실 공간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보건실 공간을 마련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상비약을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아픈 친구가 있으면은 부모님과 빨리 연락을 해서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계속 케어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간이 마련되면은 저희가 항상 샘중고에서 했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또 그거는 총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처음에는 섬김, 부모님들이 와서 섬기셨고요. 조금 학교 재정이 좋아지면 이제 그분들을 파트타임, 그다음에 학교 재정이 좀 더 좋아지면 풀타임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왔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규모가 작고 재정이 그렇게 되진 않아서 이렇게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보건 선생님을 모시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냥 간이 베드 하나와 비상용으로 아이들이 잠깐 머물러서 부모님 올 때까지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건강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장비 문제로 방송이 실시간이 잠깐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실시간으로 여쭤보시고 또 현장에서 나눴던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해서 혹시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에게는 별도로 또 한번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아이가 너무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거든요.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서 잘 다녔는데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반감심이 심한데, 그래도 학교를 보내도 괜찮을지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할 건데 그렇군요. 몇 학년이죠? 이제 중2. 네, 지금 현재 저는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데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학교 면접을 할 때 학생이 자기 의지로 학교를 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신앙이 얼마나 많이 생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알아보고, 왜냐하면 본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성이 있거든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강압이 아니라 자율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맞고요. 부모님은 기도하시면서 안내해 주시는 것은 부모님의 몫이지만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중에서 자기 또래 친구하고 헤어지는 게 싫어서 안 오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 아이들은 보통 지원을 하고 선발 캠프를 하면 선발 캠프에서 또 우리 학교의 그런 즐거움을 깨달아서 아이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 친구들과 헤어지는 거 또는 이제 뭐 중동 같은 경우에 미디어를 저희가 핸드폰 금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오면은 사실 선생님들이 너무 사랑 가득히 가르치고 있고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금방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요 자발적으로 먼저 기독교 학교에 오겠다고 하는 아이는 없어요. 부모님이 안내해 주시는데 문제는 아이가 힘겨워하거나 수치를 느끼거나 그러지 않고 아이가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조건화되어 있거든요. 아이가 어떤 일을 하면 선생님이 이 아이는 싫고 이 아이는 좋아 이렇게 선별적으로 쉽게 편애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관계 안에서 실패와 쓴맛을 많이 맛봅니다.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서 마음을 열면 아이가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것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맞아요. 믿음 안에서 부모님이 믿음 안에 성장한 가정에서 아이가 자랐다고 해서 현재 우리 아이가 믿음이 독실할 수는 없어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아이가 그걸 스스로 자기가 인정하고 이런 일에 열어서 도움이 필요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일이 필요한데 전 그 과정만 갖춰지면 아마 귀한 기회가 만남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한 분이 더 질문하셨어요. 학년 정원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정원은 한 학년에 한 반씩 있어요. 그래서 20명이고요. 지금 2학년이 우리 19명이에요. 그런데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모집을 해서 웬만하면 지금 내년에 3학년 되는 데는 2반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사실은 중간에 온라인 방송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또 질문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이 있나요? 잠시만요. 저희도 이런 거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 예, 혹시 추가 질문이? 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질문 외에는 다른 게 없는데요. 네, 한반의 정원 몇 명? 예, 네, 답변하셨고요. 네, 아마 중간에 끊겨서 답변을 못 들으신 내용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요. 저희가 뭐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한번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동일하게 Q&A 시간이 9월 19일에도 동일하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사실은 리더십과 상담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셔왔고 또 다양한 사례들을 보아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상담 세션이 화요일 날 10시 30분에 리더십과 만날 수 있는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오전이면 엄마만 오란 얘기인가요? 네, 어머님들이 1차적인데 아버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9월 26일 날 토요일에 저희가 11시 오후 1시 반,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세션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수의 가정들만 함께 하시면서 학교에 대한 더 진솔한 고민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고 또 명쾌한 답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학력 인정에 대한 또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검정고시 지금까지 떨어진 친구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중등 검정고시도 기출 문제만 몇 번 풀어보면 아이들이 월등하게 문제는 그거예요. 몇 개 틀리느냐 이 관점으로 저희가 시험을 보지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이 관점으로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 과정에서 대학을 지나갈 때는 검정고시를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검정고시 점수를 가지고 비교 내신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취하게 됩니다. 학교에 아직은 아쉽지만 셔틀버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셔틀버스 계획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유치원에 대한 문의도 많으셨는데요. 올해는 유치원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 정도에 더 판단하고 상황들을 보고 나서 이제 유치원 과정까지 확장 여부는 내년도에
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학교를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도록 할게요. 저희 리더분들과 함께 학교로 이동하셔서 학교 공간,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공간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에 연락 주시면 학교를 탐방하시고 또 리더십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입학 3당 요청 그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